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자, 안녕하십니까, 손병희입니다. 예, 노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1월 중순으로 가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다 좋죠. 다 좋아요? 사시사철. 네. 봄, 여름, 가을 밴드도 좋아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사실 나라는 뭐 분단되기도 했지만 참 좁은 땅덩어리인데 5천만 이상이 많이 살고는 있지만 뭐 지난주에 긍정적으로 살자 그 의미의 진정한 의미를 몇 가지로 좀 얘기를 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참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한 나라잖아요. 예. 예. 뭐 루스할 틈이 없죠. 너무나도 뻔한 질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대답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아하, 네. 네. 사실 온대 기후가 사람 살기 가장 좋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게 좀 인간이 살면서 맛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다양성도 있지만 결코 살기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 일단 의상비가 많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자꾸 의상 쪽에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의상으로 쇼하시고 지금 잘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래요, 진짜? 하긴. 패션쇼에 얼마나 많은 공과 그 창조적인 그 디자인. 그 스타일. 또 외국어가 실제 실력과 상관없이 얼마나 잘하는 것처럼 지금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사실 보니까 디자인으로 유명한 이태리, 밀라노, 북부 쪽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네요. 그렇죠? 네, 남쪽은 뭐 지중해 쓴 기후라고 합니다만, 예. 프랑스도 뭐 온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좀 있긴 있구나. 네. 그렇게 변화무쌍하기까지는 좋은데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그러니까 계절만 변화무쌍한 게 아니라 변화무쌍 새끼죠. 네. 나라가 좀 민족 정기란 말 참 간만에 하는 말인데 네. 어떤 정신적 심리적 상태로 보면 참 변화무쌍한 나라죠. 쪽팔려가지고 이건 뭐 우리나라 아프리카 중남미 되게 무시하는 발언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상태로 보면 그 나라 무시해서는 안 되는. 네. 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다라는 것. 우리가 동양의 고전을 봤을 때 또는 동양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태평성대라고 했을 때는 보통 요순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물론 조선 건국하고서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까지 임진왜란 때 처음에 무차별적으로 밀린 이유 중에 하나는 건국한 다음에 200년 동안 태평성대였다. 비교적.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요순 시대야말로 왕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편했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태평성대라는 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 그렇죠? 예. 물론 그것이 무력에 의한 안정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좀 태평성대를 구가했으면 좋겠는데. 예. 성대가 요즘 잘 나가죠, 그래도. 태평성대예요. 네, 태평성대입니까? 예, 예. 네, 민족성대가 아닙니까? 민족고대가 지금 굉장히 고대한 만큼 잘 못하고 있어요. 너무 고대나 봐요. 그래도 지금 국정화에 밀어붙이고 있는 그 양반 김정배 씨단가요? 네. 네, 그분이 고대 뭐 출신이고 또 김준엽 총장 김준엽 원래 역사 사학과 교수였으니까 그분 밑에서 배운 분이기도 하지만 고대 출신들의 그 사학과 졸업생들 그리고 역사학계 종사하신 분들이 열심히 반대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고대가 싼 똥은 고대가 치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기를 학수 고대합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강고한 연대가 필요하겠죠. 네. 오늘 노발대발의 예. 그래요. 마지막 방송이자 마방이군요, 마방. 예. 지난주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도대체 실용정부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남긴 게 무엇이고 또 얼마 안 되는 장점은 무엇인가. 얼마 안 되는 장점. 네. 이런 것도 찾아보고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은 어떤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 주실래요? 우리 레이디 파크 네. 근혜 여사님 네. 굉장히 창조적이긴 해요. 정말 이토록 창조적일 수 있을까. MB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실용적인 정부였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도 이토록 창조적일 수가 있을까. 창조. 예. 근데 뭐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고 네. 부전여전이라고 아버지 시대 대를 이어서 네. 뭐 북이 유훈 통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 미세스 박도 유훈 통치를
그러니까 남과 북의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은 것 같아요, 정말. 이토록 유은 통치를 철저히 하는 이 자녀 세대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뭐 저쪽에 가면 동상도 거의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 동상처럼 세워놨잖아요. 대구 경북에. 구릿빛. 예, 구릿빛으로 아주 그냥. 예. 거의 똑같던데요, 뭐. 네, 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예. 야, 그 정도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랑 정상회담을 할 때가 됐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각도를 조금만 위로 올리면은 하일 히틀러인데 예. 하일 히틀러 이것도 로마 시대의 경례입니다. 이게 원래. 예. 로마는 서양 문명의 젖줄이었고 가장 빛나던 서양 문물의 정점이었고 또 그 당시에 그 서구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세계의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하통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것들을 계속 모방하고 이끌어내오고 계승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제국을 세운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네. 바로 나치 독일은 로마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제국 의사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로마 건축 양식을 따랐던 거고요. 경례도 로마식을 한 겁니다. 이거. 네. 그런데 뭐 지금 뭐 김일성 주석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 팔 각도 좀만 내리면은 바로 로마식 경례예요. 또 좀 올리면은 예. 남북조 시대가 온 건가요? 남북조. 야. 아니 진짜 기운이 무르익은 것 같아요. 조금 두 분이 연배 차이는 납니다만 신구 간의 조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 되니까 기운은 무르익은 것 같지만 제 기분은 나빠지네요. 그러니까요. 이상하네요. 좀 기우는 것 같네요. 기본이 이상하게 되니까 기운도 안 좋고 기본도 안 되고 기분도 나쁘고. 어쨌든 주로 캐릭터 내지 퍼스널리티로 접근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왜 한 실존적 자아로서의 인물들이 어떤 신화와 이데올로기로 대통령이 됐고 그분들의 공과 가가 정치, 사회, 문화, 심리적으로 왜 그렇게 표출됐는지를 주로 다뤘습니다. 예. 어떤 구조적이거나 통계학적인 면은 그냥 양념으로 하고 그런 면에서 MB가 불세출의 셀러리맨의 신화, 초고속 성장의 신화, 재벌가가 아닌 마름으로서 최고까지 올라갔던 그리고 경제 셀러리맨으로서도 초고속 승진한 케이스지만 정치적으로도 순식간에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까지 달려간 초고속 성장의 신화거든요. 남 탓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그리고 자수성가의 대가였다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욕망에 불을 지른 역시 경제 살리기 747을 통해서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특히 60대 이상 선배들에게 있어서는 박정희, 유경수라는 흉탄에 가신 두 분에 대한 어떤 드라마틱한 뭐 독재든 아니든 간에 뭐 친일을 했든 아니든 경제 성장의 주역이든 아니든 간에 6.25를 겪은 그 이후의 세대에게서의 두 분 다 흉탄에 간 그 사이에 태어난 첫째 딸의 그 신화. 불쌍하고 동정심 있고 누가 뭐래도 아무튼 불쌍한 사람. 아끼고 보호해줘야 될 것만 같은 여인. 이 신화가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러고요. 그리고 선배들이 생각하는 그 시대의 박정희 향수, 가장 강력한 향수잖아요. 어떤 향수보다 가장 강력한 향수입니다. 한반도에 뿌려진 향수 가운데. 그거를 그리워하는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공약이나 정책이나 어떤 행보보다 가장 강력한 어필력이고 언젠가는 한번 정점을 찍었어야 될 여인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이 아니었더라도 다음 대에서라도 대통령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맞아야 될 매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미리 맞는 게 낫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 매를 맞아야 되는가. 그 매를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게 말이죠. 일본에서는 쇼와 시대, 즉 히로히토 시대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죠. 워낙 통치 기간도 길었지만 일본의 그 구일본의 부흥과 몰락 그리고 재건을 함께 했었던 그 시대. 즉 1925년에 쇼와 원년이었거든요. 히로히토 원년이었고 20년 뒤에 패망을 했고 물론 즉위하고서는 그 초창기에는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제국주의 제국이 되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으면은 넘치는 그 힘을 경제력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제국주의 속성입니다만 그리고 쫄딱 망한 다음에 한국 전쟁을 통해서 한국 전쟁의 특수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부흥을 했고 정점에서 죽는 바람에 아들인 지금 헤이세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불황이 시작돼 갖고 공교롭게도 쇼와 시대를 그리워하는 일본인들이 많다 그러거든요.
그런 심리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포츠로 발현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에브께 보내는 절대적인 그런 그 응원.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일본 야구 팬들의 50%가 넘잖아요. 아, 지분 비슷한데요, 진짜 그런 거. 원래는 70%였다고 하는데 줄어든 게. 예, 지금 줄어들어도 아마 50% 이상은 될 거예요. 네. 뭐 이런 건데. 우리 기독교에서 부흥대회 하잖아요. 부흥. 네. 다시 부활하기도 하고. 지금의 박통 가문의 아버지와 그 여식의 이 흐름을 보면 네. 똑같이 5.16으로 등단하시고 51.6%로 등단한 천문학적 이 하늘의 뜻으로 보면 부활하시고 부흥대회 하시는 것 같아요. 현신하신 것 같아요. 딸을 통해서. 맞아요. 지금 어느 예배당에서는 두 분의 사진을 걸어놓고서 추도 예배를 하고 예. 어느 법당에서는 거의 부처와 동격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부처는 아니고 부녀인데. 예. 근데 물어볼게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유경수로 대변되는 그 향수는 뭡니까? 가장 강력한 향수라 그러는데 뿌렸다고 하는데 뭘까요? 그 근원은? 그거죠. 그 못 살던 나라에서 쿠데타를 통해서라도 먹고 살만하게 했다는 그 경제 성장의 신화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로 대변되는 네. 그 기적이 지도자가 쿠데타를 통했지만 그래도 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쿠데타가 아니었다면 비록 독재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경제 성장 기반을 다져놓은 건 그래도 박통이 아니겠냐라는 상당히 과반수 이상 혹은 과반수에 가까운 예. 그런 국민들의 믿음이고 신화고 이데올로기죠. 그렇다면 네. 쿠데타를 하지 그래도 먹고 살게 해준 사람. 쿠데타를 하지 않았으면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했. 그렇게 해석을 하죠. 지금의 동남아 내지 중남미 수준으로 머물렀지 않겠느냐라는 역시 가설이지만. 노정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대한민국 정도의 이 국난 극복의 의지 또 장면 정권에 준비했던 경제 계획, 네. 또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말한 거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전 정권에서 했던 것을 그리고 특히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자기의 좌익 배신 전력을 컴플렉스를 만회하기 위한 또 전단 대통령도 그렇지만 어떤 취약한 정통성을 경제를 통해서 보상해보자 하는 심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가 남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어떻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이 심리 정서 문화적인 상태로까지 떨어뜨린 그 과 혹은 죄라면 저는 그것을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도 빛과 그림자가 다 있으니까 빛을 인정하자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14등 한다고 해서 우리가 60등, 70등 사는 나라보다 지금 행복지수라든가 민도라든가 언론 자유지수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객관적 특히 자살률로 대변되는 이런 지표를 봤을 때 결코 지금 빛이 더 우세했다고 저는 평가하지 않거든요. 이건 물론 선택의 문제입니다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도 저는 상당히 경제 성장도 이루었고 그렇게까지 불법이나 편법이나 탈법, 비정상이 정상화처럼 된 나라로서 안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두 분의 소장파 두 장군께서 너무나 길을 잘못 걸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4.19 이후에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사실 1주년을 앞두고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되고 있어서 실은 4.19 1주년을 거사일로 잡았었대요. 네. 왜? 1년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점점 사회가 혼란해지더라. 그런데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그리고 소요를 부추기기도 했었고. 근데 소요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거죠. 소요산에서 그때 락 콘서트는 없었죠? 네, 그때는 없었어요. 예, 예. 그때 락이란 개념도 없었으니까. 네. 예.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소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소요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일단은 군부 내에 그런 그 불만, 네? 그 계급 적체 말이죠. 예.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이라든가 이것들이 합쳐가고 또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권력욕. 이것이 합쳐져 갖고는 쿠데타 형태로 표출이 된 거지 그야말로 구국의 일념으로 쿠데타를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했지만 경제 발전했다. 쿠데타를 하지 않았어도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돼 있었고 예. 사회도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저는 정윤 씨 네. 그렇게 이뤄낸 경제 성장
개발도상 초창기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케이스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박정희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박정희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게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바로 군부의 권력, 이 부패한 권력, 구악을 일소한다 그래 놓고서는 자기들이 악이 된 다음에 부패한 권력과 권력이 필요했던 자본. 그때는 재벌이란 말이 뭐 잘 안 써져 있겠지만 그런 거 대기업. 그렇기 때문에 그거죠. 정경유착이 된 것이죠. 예. 그것의 파행적으로 발전된 그런 것이 모순점이 터진 게 사실은 YS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모든 적폐가 빅뱅으로 폭발했던 게 사실은 97년 12월 달에 IMF 위기 사태를 불러왔고요. 저는 역시 전두환 소장이 또 소장파. 네. 예. 박정희 소장, 전두환 소장. 신군부가 우리 선량한 광주 시민을 그렇게 해하면서까지 권력을 찬탈했던 그 과정도 한번 놓쳤다고 보고요. 또 YS DJ가 단일화 놓치면서 한번 5년 또 놓쳤다고 보고요. 그럼 아까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박정희 심지어 전두환을 포함해서 25년의 신화를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세상이 너무나 그 이후부터도 지금 30년 이상 적폐가 너무 쌓여갖고 비정상적이다. 왜? 그랬다면 YS 때 어떤 과도기 또 그 전에 노태우의 과도기 그 위에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가 중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을 잡으려고 했을 때 수구 기득권에서 그렇게 반박을 하거나 주류 언론에서 그렇게 개혁 정책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됐었고 국민들도 그때 정신을 어느 정도 잡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과 핑계상 그렇게 요즘에 흔히 말하는 국민정신 개조의 시기들을 계속 늦췄고 지금도 개조는커녕 개조시 아니지. 예. 네, 뭐. 예, 개조시 됐죠. 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박통의 형수까지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까지 지금도 대마불사 신화 아니에요. 지금도 성장 신화 아니에요. 지금도 대기업 위주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특수성이란 말이 등장하죠. 한국적 특수성. 거기에 이제 분단이 맞물리면서. 네. 그래서 저는 김위의 3부자도 너무나 미워요. 왜? 항상 원인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존재 이유가 바로 양쪽 다 서로의 정권이에요. 북한의 북괴가 저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총력 안보 일체 단계에서 총력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고 그 한마디면 선거에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어떠한 부정부패와 무능이 있더라도. 그리고 늘 얘기하자면 인구학적으로 60대 이상부터 지금 고령에 계신 분들의 그 머릿속에는 북에 대한 컴플렉스 그리고 박정희 향수라는 것은 당신의 뭐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가시기 전에는 지워질 수 없는 겁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역대 선거를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늘 하기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도 시민야외 사당 사회 그 지도자분들 내지 운동권들에게 운동하시는 분들, 네. 운동가들에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약화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예. 다만 중도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실천적 정책을 통해서 그 중도 진보의 맛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걸 지난 소위 말하는 저쪽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좌파 정권 10년이라는 그 이데올로기에 밀려가지고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죠. 그러게요. 지금 그 노정일의 노발대발을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시조일관 관통하는 그런 노정일 씨가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요.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해요. 향수라는 건 말이죠. 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고생했었던 것, 그런 것을 사람들이 나중에 그 감회 어리게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긍정적인 걸 많이 뽑아내잖아요. 물론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로 안 돌아가지만 과거를 스스로 미화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사랑하면서 그때 상황까지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바로 그때의 권력자, 그때 체제를 옹호하는 것 아닌가. 아, 그런 거 당연히 있죠. 예. 그래서 뭐 한 번, 두 번 속으면 피해자지만 세네 번 이상 하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같이 배를 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잖아요. 예.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우리 안에 내재된 천박한 성장 DNA 이거를 조금 더 바꾸지 않으면 우리 젊은 후배들 일자리 뭐 3포, 5포, 7포 세대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인간이 좀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인격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저급한 우리가 졸부라고 맨날 욕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게 뭐 부동산 갑자기 오르거나 주식 부자 된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로도 국제 무대에서 보면 겉으로 박수치고 또 진짜 좋아하는 나라도 있지만 굉장히 무시하고 부정선거 그다음에 공약 백지와 말도 안 되는 쇼맨십 비판할 줄 모르는 대한민국의 언론을 보고 굉장히 핫질로 보는 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요. 그렇군요. 너무 부정적인가요? 하하. 좀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국격이란 말 MB 때 특히 강조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MB 때부터 특히나 해외 순방 많이 하고 이분도 굉장히 해외 순방 많이 하고 외국어 강조하고 패션 강조하는데요. 내치와 실속을 기본으로 하고 글로벌하도 글로벌합니다. 집안은 개망신 내지는 어떤 표현이 가장 그래도 방송에 적합할까요? 망가뜨려 놓고 네. 밖에 나가서 선량한 아버지인 척하는 일부 몰지각한 가장들도 있거든요. 아. 예? 가정은 내몰라 하라고 가정에서는 온갖 윽박지르고 한 푼 두 푼 아끼라고 내치면서 밖에 나가서는 가끔 쏘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활량처럼 선량한 것처럼 그렇게 몰지각한 무책임하고 무능한 가장도 가끔 있거든요. 그게 말이죠.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전 세계에서 박정희를 독재자로 인식하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맨날 서로 그 DNA가 통해 있는 가봉의 봉구 대통령 3번인가 왔죠. 예. 우리나라에. 뭐 그렇게 뭐 우대해주고 뭐 그랬습니다만, 스탈린, 마오쩌둥 이분들을 역사에서는 독재자로 평가하잖아요. 예. 물론 중국에서는 뭐 잘한 것은 마오가 잘한 게 뭐 7이다, 아니다 6이다, 뭐 못한 게 3이고 4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독재자는 독재자고, 스탈린도 그런데, 스탈린이 죽었을 때, 또 마오쩌둥이 죽었을 때, 특히 김일성이 죽었을 때 우리가 화면으로 본 장면들 보면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울부짖는 슬픔에 빠진 인민들의 모습이거든요. 예. 네. 박정희도 그랬습니다. 그게 심리학적으로 이미 분석해낸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요? 뭐 우리가 나치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대중들의 그 압도적 지지 속에는 일종의 집단적 정신 광기 현상이죠. 그죠? 거기에 언론이 부안의 동 내지는 그 어용 매체로 이용이 당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깨달음이나 비판 의식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집단적 광풍 속에서는. 대한민국 그렇게 지금 60년 살아온 것 같고요. 오직 경제, 돈 이러면서 그 와중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거기까지도 좋은데. 특히 MB 또 박근혜 이 중간에 10년 다음에 겪는 이 몇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워낙 50년 넘게 수구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네. 보면, 요즘에 재미있는 그 인터넷 에피소드가 박적박이라고 아시죠? 아, 예,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방송할 때 했습니다. 인용을 했습니다만,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다. 네. 예. 그러니까 그대로 유체에 따라 합법이란 말을 쓰는데 박적박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박적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뭐 하도 얘가 많은데요. 네. 예를 들면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네. 거기에서도 얘가 하도 많으니까요. 네.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예. 때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2005년도니까 10년 전이네요. 네.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네.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10년 전에 한나라당 대표 때 한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경제나 정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 뉘앙스나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서는 친다 하더라도 네. 역사에 관한 관점은 좋은 말로 불변, 더 좋은 말로 일관된 가치와 철학과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던 것이 1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담배값에 대해서도 담배값에 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500원 올리려고 하는 건 국민 건강보다는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의도가 아닌가요? 이게 저 청명부 때 했던 거대했던 말입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죠? 아이고. 그리고 가장 참 결정적인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세월호 304분 가실 때 네. 메르스 사태로 기억도 안 나네요. 29명입니까? 우리가 32명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30명 넘게
대응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무능했든 무책임했든. 2004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네. 김선일 고 사망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한 분 가신 걸 가지고 김선일. 예. 예. 사실 우리에게도 충격이었죠. 그 범죄 집단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타국에서 있었던 네. 그거를 자국에서 있었던 메르스 사태가 코르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코리아 레스피레토리 신드롬으로 바뀌게 한 일부러 했겠습니까만. 네. 그러면 참여정부나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러 김선일 씨가 가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죽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야당 지도자로서 그 정상 참작을 한다 그러면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하지만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 국가의 책임, 적어도 국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때 그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보다 몇 배나 더 되는 그런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긴커녕 그들을 색깔론을 이용해서 몹쓸 사람으로 반국가 세력으로까지 몰아가고 있어요. 네. 예. 사실 그 표가 된 것 같으면 참 영악하기도 한데요. 네. 그 소위 뭐 개혁적 보수주자 저는 이런 말도 참 웃기긴 하는데 김종인 또 중앙대학교 교수 이상돈 네네. 이런 분들을 옆에 앉히면서 좌파 정책의 3대 슬로건이었던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를 3대 공약으로 내세워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대선 출범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빨간색 옷으로 갈아입고 예.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조동원 홍보기획 대한민국 침대는 각오가 아닙니다라는 그 이미지 전략과 카피 라이팅 뽑는 뭐 대가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천재라는 표현보다. 그런 걸 쓸 줄 아는 그런 스킬은 배워야 되거든요. 여야에서. 네. 시민사회에서도 배워야 되고요. 네. 그 수많은 공약들 말이죠. 그 3대 공약 안에 있는 반값으로 시작되는 등록금부터 해서 무상화 정책, 무상급식, 수많은 보육정책, 수많은 누리과정 예산들 있죠. 네. 다 지금 지자체에 떠넘기거나 파기라는 표현보다 거의 백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의 반이 아직도 지지하고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범이거나 무지하거나 아까 말한 향수에 젖어서 그냥 일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건 참 사람으로서는 어떤 판단력과 이해력과 정신력을 가진 동물이 아닌 동물한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정상적인 사람과 판단력을 가진 나라로서는 조금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세기에 전쟁을 통하지 않고 자국민을 가장 많이 죽게 만든 양대 지도자가 스탈린과 마오쩌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들 치하에서 등 따고 배부르게 살았던 사람은 물론이고 용케 목숨을 부지를 했던 그런 분들마저도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그리워한단 말이죠. 예. 이건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라는. 아까 말씀드린. 예. 사람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나를 누가 좀 지배해줬으면 네. 별 생각 없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별 생각 없이 일하고 그러면 밥이나 먹여주면 그 오죽하면 노예 근성이란 말도 나오고 이것을 근데 그 식민지 근성이긴 하죠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을 아니면 그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탓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럼 누굴 탓합니까? 사람만이 희망이기도 하고 사람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욕을 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욕하는 건 아니고요. 예예예. 여야 야당 지도자 또 시민운동가들 또 이렇게 대한 언론 혹은 주류 언론에 있는 소위 메신저 내지 스피커들이 각성하고 자꾸 우리가 기독교에만 사는 복음이나 전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종교적이지 않은 시민으로서의 복음과 전파를 해야죠. 아는 사람이라도. 그러려고 우리 국민TV가 만들어진 거지만 그런 노력을 게을리할 때 다 같이 공도 멸망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신적으로.
아마 우리가 14등 정도 살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닐 겁니다. 네.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불안하고 자살률 심한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좀 미쳐버리겠거든요. 돌아버리겠거든요. 제정신에 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거든요. 이거를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이냐라는 화두를 지금까지 던져왔고 지금도 우리 후배들에게 던지는 거고 우리 지금의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은 우리 음악 하나 듣고 와서 네. 뭐 노정열 씨가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수많은 정치인들의 그런 이러저런 행사라든가 또는 정치 집회라든가 또 북콘서트라든가 정치 토크 이런 데서 사회를 보고 진행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느끼고 있는 우리 그 야당과 진보 세력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노정열 씨의 계획이라든가 뭐 우리 뭐 신변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신변 잡기. 그런 얘기들도 하고. 제가 신변 잡기도 약하고 주색 잡기도 약해요. 그렇군요. 네. 네. 음주 가문은 조금 합니다. 음주 가문은 예. 손병희 선수만큼 못하죠. 그렇죠. 난 너 주색 잡기인 줄 알고. 쥐새끼 잡기라고요? 듣는 쥐새끼 진짜. 네. 저는 끄떡없습니다. 쥐는 사자방에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사자방에 갓둘라키 해도 쥐는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옵니다. 1979년 10월 26일 그 현장에서 함께 했었던 가수가 불러줬던 그 노래. 그때 그 사람 듣고 올게요. 네. The Time That Man. 네. 지금은 이제 그때 그 사람인데 잊지를 않고 예. 익혀지려고 그러죠. 배우고 익히고 때때로 배우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로 사실 복고풍이 제대로 가야 복고풍이죠. 예. 나폴레옹의 조카가 나폴레옹 3세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가 3세로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2세는 뭐 일찍 죽어갖고는 이렇게 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하지만 그렇게 황제로 취임을 했지만 그런 반동의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잖아요. 네, 약간의 퇴보는 있을 수 있다. 민도가 중요합니다. 네, 민도. 그 민도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 값비싼 대가까지 치르면서 네. 그러나 그것을 꼭 찍어 먹어봐야지 또 이제 된장인 줄은. 낫지에 부역한 언론인들 처단한 거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칼같이 처단했어요. 예, 그거는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서 탈출해서 그 백일천하라고 하죠. 백일천하가 하여튼 워터로 전투에서 망해갖고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권력을 다시 잡을 때 엘바 섬에서 탈출할 때는 어떤 신문 하나의 논조를 보면은 처음에는 악마가 엘바 섬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조금씩 기조가 바뀌면서 나중에는 와 황제께서 입성하셨다 파리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그동안 수많은 이런 그 집회 사회를 보기도 하고 정치 토론을 주재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사회를 보기도 하고 또 시사 개그를 위해서 안전된 직장까지 때려치고 나온 지 때려치운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예, 뭐 20년. 그러네요. 20년 내년에 20년 차가 되네요. 예. 그런 노정열 씨가 바라본 전망하는 또 그래야 될 것 같은 우리 진보 세력에 가야 할 길. 야당과 진보 세력 어떻습니까? 뭐 진보는 진부해지면 안 돼요. 진보는 진부해지면 안 된다. 네. 열심히 해온 그 정신과 가치는 존중하지만 역시 연대와 통합의 가치를 잊으면 안 되고요. 연대와 통합의 가치. 예. 그리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되고요. 와. 예.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예. 몇 가지 포인트들이 지난 잃어버린 10년, 좌파 정권 10년이라고 몰아붙였던 그 수구 기득권 세력이나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을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를 지금 정리해도 될까요? 더 할 얘기가 있습니까? 뭐 많지만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가야 됩니다. 진보는 진보하면 안 된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80년대, 90년대 진보적이었다고 생각되는 가치. 그것이 21세기 와서는 그야말로 진부해지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반대를 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었고 네네. 또 다른 시대 정신이 있었지만 소위 중도정부 10년 동안 못했던 것을 지금의 잘하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네. 싸우면서도 실천하면서도 정책을 하면서도 이념을 잃지 않으면서 잘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투력 하나만.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분당 시민들을 내팽개치거나 갈등 일으키거나 성남과 분당을 이분법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할 말을 하면서도 행정하면서도 자기 입장 밝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물론 다 잘하지는 못하는 점수를 따지자면. 네. 이런 거를 배워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도 열심히 하시고 각 소위 진보교육감들 열심히 하시고 한계도 있지만 이런 때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야만 집토끼들이 돌아오고 집토끼가 굉장히 견실해지고 튼튼해집니다. 하긴 그분들 물론 그 현실 정치인 대중 정치인이라는 그런 신분상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굳이 옛날 용어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예. 그야말로 그건 구시대적인 거고 잘못된 향수를 통해서 혹은 뭐 일종의 관장사란 말도 나오고 뭐 유훈 이런 말도 나오지만 진보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공과 가를 계승하고 극복해야 되고 DJ와 노무현이라는 좋은 의미에 있어서의 국민적 리더와 영웅을 극복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향하거나 반대만 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뛰어넘으려면 그분들이 했던 가치와 철학과 실천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거나 무능해요. 따라하는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요즘의 모습 보면은 뭔가 좀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뭔가 좀 무리를 치적을 이제 좀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닌가, 조급함이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번 재선 때 보여줬던 모습, 네. 배낭을 메고서 선거운동을 혼자서 다니는, 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주력하고 거대한 토목공사 같은 거를 안 하는 그런 시장으로 남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라던가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 계약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런 모습. 네. 이런 것은 그전에 우리가 보기 힘들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성남시 서울시장, 그러니까 성남시장 이재명.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각을 세우고 어설픈 포용 코스프레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야말로 부도 났었던 성남시의 재정을 흑자로 돌려놓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부정적인 의미에서 실용주의가 MB였다면 좋은 의미에서 실용적 노선을 잘 걷고 있는 게 이재명 시장이에요. 그렇군요. 예.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 예. 진보는 진보해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구호만 외쳐서도 안 되고 싸움만 해서도 안 되지만 실천만 하고 행정만 한다고 해서 싸울 때 못 싸우거나 할 말을 못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진보는 진보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연대하고 소통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연대와 통합의 가치는 연대와 통합의 철칙이라는 거죠. 아무리 소위 진보에서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대변되는 중도정당 그리고 보수정당 혹은 수구정당으로 대변되는 새누리당이 밉고 안타깝고 현실적 한계가 있더라도 유권자의 표심이나 유권자의 그 인식의 수준을 냉철히 분석해서 네. 안 되더라도 저쪽에 넘겨줘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그래왔지만 네.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똑같다고까지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런 말은 방송인으로서 하는 게 저는 국민TV에서는 방송인으로서 방송하는 게 아니고 네. 어법이나 화법이나 입장이 그냥 사랑방이고 우리 수만 명의 조합원들과 그래도 1000만 명이 될까 말까 껴있는 시민들에게 방송한다고 생각하고 막 떠드는 거거든요. 네. 저도 일주일에 한 번 그런 통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냉소에 빠지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도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양비론에 빠지지 말자는 것이고 빠지지 말자. 소위 민주노동당 시절에 10명이나 됐던 진보에 힘이 있었고 잘한 것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입장에서 참여정부를 비판, 좋은 말로 하겠습니다. 했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군요. 네. 안타깝겠지만. 왜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입지를 약화시키고 한나라당을 도운 결과를 자초했거든요. 자, 이것은 유권자에게 말씀드린 거겠지만, 그럼 반대로,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은, 그럼 정치권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은, 통합하고 협력을 했는데, 무조건적으로, 결과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합진보당 사태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경기 동부든 통합진보당 사태는 사실은, 아까 말한 진부해진 측면이고, 자기만이 옳고 절대선이라는 어떤 오만과 독선에 빠진 그런 행태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인품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네. 노선의 문제는 두 번째로 차치하고서라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쪽 진보에 같이 있으니까 나는 선이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예. 사람에게는 보수 쪽에서도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네. 노선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고치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진보 쪽에 있으니까 옳고 그리고 중도 니네는 기회주의자고 이런 식의 입장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도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대중들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니네가 약세니까 그래도 우리 쪽으로 통합해라라고 일방적으로 강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네. 양쪽에 똑같은 주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저는 근데 거기에 앞서갖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도 막스 레닌의 원칙에만 매몰이 돼 있는 그런 노동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있나요, 근데?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제정신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은. 그 기본적인 함께 살고자 하는 공생의 가치만 갖고 와야지. 지금 시대가 세기가 달라졌는데요. 200년이 더 지났는데요. 한쪽이 그렇다고 한다면 한쪽에서는 아직도 북한 인민을 생각하는 것과 북한 정권을 생각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그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더 없는 포용 정책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민족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지만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언제까지 침묵만 할 것인가. 저희가 몇몇 포인트마다 했던 얘기죠. 그렇죠. 인권과 정의의 관점 그리고 원래 공산주의 본래 정신이나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도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비판을 하고 사실 비판 안 한 건 아닌데 비판하라고 할 때 굳이 외교관계까지 테크니컬하게 생각하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당이 아닌 이상. 네. 시민운동과 야당으로서는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대로. 하지만 분명히 상부구조, 하부구조, 즉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할 건 비판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다운 진보. 아무리 우리가 분단 상황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분단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질 않은 것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남한에도 똑같이 적응을 해야지. 예를 들면은 이런 공격에 대해서 저는 100명 중에 한 명도 한 번인가 봤는데 그거는 이제 소리 종편이나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거고 주류에서 나오는 그 약간의 지난번 이석기 사태 때 나왔던 몇 가지 그 워딩을 가지고 한 얘기지. 제가 본 진보당 쪽의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혹은 비판할 때 비판하지 않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제정신이라면. 그러나 그 기조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분명히 그러면 정강 정책에 현실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정관과 정책 내지 3대 부자 세습은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한 줄 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운동의 그 관점인데요. 운동의 방법인데 80년대 90년대 식으로 재야운동하던 식으로 당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진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통합진보당의 실패 중에 하나는 바로 당내에 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비판. 즉 이석기로 의원으로 대변되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북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 이전에 왜 당내 당 비슷하게 존재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것을 정권이 우리를 그냥 탄압했다. 이걸로 퉁치고 넘어간다 그러면 진보의 미래는 그만큼 진부해지는 거죠. 진부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통합진보당 세력들은 제외가 되어 있지만 정의당과 노동당 그리고 제3의 진보 세력들이 모여서 지금 새로운 당 건설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결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기대 또 일단 좀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저는 사실 반반이에요. 내년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 정도 살아왔다면 할도리 하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게 긍정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떡할 거예요, 그럼? MB 어법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긍정적인 거.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해봐서 잘합니다. 야간 상고 출신이 국회의원도 하고 서울시장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이런 거 알려주면 진보도 다 해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좀 씁쓸해요. 연대하고 협력하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는 뭐 있었죠? 기억이 안 나. 예, 그거 다 한 것 같은데. 다 했군요. 네네. 다 했나? 네. 예. 진부하면 안 되고 진보해야 되고 연대하고 그 협력하라. 그리고 뭐가 있었는데 모르겠다. 자, 그렇다 그러면 노정열 씨 예.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 않나요? 예, 지금? 그래서 노정열 씨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한번 할까요? 아니 뭐 늘 함께 하고요. 제가 일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가 있습니까? 아니면 1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있습니까? 두 번째 게 낫겠죠. 그렇군요. 예, 제가 뭐 노무현 라디오 10 때부터 우리 손병희 선수와 함께 의형제 맺어서 부정기적이든 정기적이든 이렇게 해왔는데요. 조금 더 충전의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버전도 바꾸고 네네네. 좀 더 실력을 더 내공을 더 쌓으려고 잠깐 떠나는 거니까요. 네네. 예, 뭐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고 늘 기회 될 때마다 늘 국민TV 조합원으로서 함께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저희 조합원 10만 양병설 10만 명 될 때까지 기운 잃지 마시고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그 손병희 선수 지일파라 친일파가 아니라 지일파라 잘 아시지만 일본에서 숨막히게 사는 양심 세력들도 많잖아요. 예. 우리 부러워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 힘 빠지지 말자고요. 그렇습니다. 뭐 점점 비슷해지기는 합니다만 답답한 게 예. 뭐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이지 않더라도 예. 특집 방송이라든가 또는 보이는 라디오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정열 씨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좀 도와주시기 함께하는 거죠. 바라고요. 제가 도움을 받아야죠. 지난주에 사실 공고를 할 때는 우리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자. 네. 게시판을 통해서 하자 그랬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갖고 지금 녹음방송으로 대체했잖아요. 사정당국이 됐나요? 네. 지금 게시판에 왜 소통하자 그러더니 왜 게시판 글 안 읽어주냐라고 했을 텐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녹음방송입니다. 예. 마지막에 생방송으로 소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만 또 꼭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인간의 그런 일이니까요. 네. 그래도 한 1분 정도 남았네. 네. 그래요. 지금 노발대발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라디오 21에서 방송을 했었고요. 그렇죠? 2011년, 12년 이랬을 아이고. 때. 그리고 국민 라디오로 옮겨와서 세월이 유수와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쏜 살 같네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우리가 방송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예, 자꾸 이러시면은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방송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연자들의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즉 성실하게 그 교섭에 응해 주시고 그리고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 진영의 대한언론의 대표 주자로 갈 수 있게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랬는데 잘 안 돼갖고 우리가 방송을 한 달 이상 쉬었긴 했습니다만, 예, 또 이번엔 자의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고 자의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타의는 아니고요. 예,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연대하고 그리고 화합하고 커지고 소통하고 진보가 진부해지는 그렇지 않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런 날을 향해서 자 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 일단 잠시 숨 고르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치는 노래는 우리 시그널 음악이에요. 그때를 아시나요? 손병희 4집에 나와 있는 그때를 아시나요? 진부해지는 나이 들어가면서 향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왕년의 투사들, 왕년에 잘 나가던 오렌지족들에게 바치는 노래들이죠. 그때를 아시나요? 듣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언제 어디서나 늘 유비쿼터스하게 함께하기를 고대하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좋았을 수도 있지 지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몸의 명품까지 밤에 킹카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